폐강한의원에서는 오히려 숨차야 낫는다, 기침해야 낫는다 라고 강조하는데요. 가래가 갈색을 띈다면 폐가 이미 손상됐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일부 폐질환은 유전적 요인이 작용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폐 건강에 청신호를 켜는 평강한의원 명동점 원장 김지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각종 폐질환에 대한 개념, 원인, 종류, 증상, 합병증까지 총체적으로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폐질환 체크리스트와 예방법 및 치료법까지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많은 추천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원장님, 스스로 폐질환인지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나 자가진단법이 있을까요? 네, 쉽게 확인 가능한 폐호흡기 질환 체크리스트 10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기침입니다. 기침이 3주 이상 지속되거나 점액이나 피, 열까지 동반되는 경우 만성기관지염이나 폐기종일 수 있습니다. 둘째, 숨찬 증상입니다. 계단을 오를 때 혹은 그저 걷기만 해도 숨이 차다면 폐기능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숨 쉬는데 고통을 느끼거나 일상생활을 하는데도 호흡이 힘들고 만성 기침까지 동반된다면 천식, 폐렴, COPD 등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짙은 가래입니다. 아침에 기침하면서 노란색, 초록색의 가래가 나오고 숨이 가쁘다면 COPD가 진행되는 징후일 수 있고, 가래가 갈색을 띈다면 폐가 이미 손상됐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넷째, 객혈 증상입니다. 기침 중에 피를 토한다든가 가래에 피가 묻어나온다면 기관지 확장증, 폐기종, 만성 기관지염이나 폐암의 전조 증상일 수 있으니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쉰 목소리입니다. 감기나 성대 이상 혹은 갑상선에 문제가 있어도 쉰 목소리가 날 수 있지만 폐가 안 좋아도 쉰 목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성대를 주관하는 신경들이 흉곽에 있기 때문에 폐에 문제가 생겨 이런 신경들을 건드리면 목소리가 쉬어나올 수 있습니다. 2, 3주 이상 지속적으로 목소리가 쉬어나온다면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가슴 통증입니다. 흔히 가슴 통증이 있을 때 심장질환을 의심하지만 폐가 안 좋아도 가슴이 아플 수 있습니다. 폐질환이 어느 정도 진행된 경우 흉통을 느끼게 되며 폐암이 커지거나 흉수가 차도 숨을 쉴 때 흉막을 자극하여 통증을 느끼면서 호흡곤란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간혹 계속되는 어깨 통증도 폐질환의 징후일 수 있으므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 만성 피로입니다. 우리 몸은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 산소를 필요로 하는데 폐에 문제가 생겨 신체의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면 에너지를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해 만성 피로 증후군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잠을 자거나 충분히 휴식을 취해도 컨디션이 회복되지 않고 몸이 축 처지고 계속 피곤하다면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덟 번째, 청색증입니다. 입술, 손톱, 피부 등의 색이 파랗거나 회색, 짙은 자주색으로 변한다면 신체에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에너지를 충분히 만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색의 변화가 서서히 나타나다 점차 또렷해진다면 COPD 등이 진행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곤봉지입니다. 손가락 끝이 동그랗게 굵어져 국채 또는 곤봉의 끄트머리 모양처럼 보인다면 폐기종, 기관지 확장증, 폐섬유화, 만성 호흡부전, 폐암 등 중증 폐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열 번째, 체중 감소입니다. 특히 COPD 환자의 40에서 70%가 체중 감소를 겪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우리 몸은 호흡과 같은 기본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 칼로리를 소모하게 되는데 COPD가 있으면 호흡을 하기 위해 10배나 많은 칼로리를 소모해야 하므로 자연스럽게 체중 감소로 이어집니다. 그러니 이유 없이 살이 빠지고 기침, 가래 등의 호흡기 증상이 동반된다면 폐기능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폐질환도 유전이 되나요? 이미 폐질환 가족력이 있다면 예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가족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폐질환이 발현되는 법은 없지만 일부 폐질환은 유전적 요인이 작용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평소 미세먼지나 중금속 등 인체에 유해한 오염물질이 많은 환경을 피하시고 부득이한 경우 마스크를 잘 착용하시고 무엇보다 흡연자는 금연이 필수입니다. 당연히 간접 흡연도 피하시는 것이 폐질환
예방에 좋습니다. 양방에선 폐 질환자에게 항생제 등 합성약을 많이 처방하던데 효과가 있나요? 감염에 의한 염증이 보이고 그 양상이 빠르게 진행되거나 삶의 질이 떨어질 정도로 증상이 심할 때는 복약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투약량이 많거나 장기화되는 경우 약에 대한 내성이 생기거나 면역력이 저하될 수 있어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세균성 폐렴의 경우 세균을 억제하는 항생제를 처방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점차 강해지고 있어 일부 폐렴은 치료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 투약 시 환자의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어 면역력을 증강시킬 수 있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중증 폐질환을 영구적인 병변으로 보고 더 이상 나빠지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말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실 중증 폐질환을 앓다가 정상 폐조직으로 돌아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폐를 깨끗이 청소하면 건강해진 편도가 튼튼한 림프구들을 배출하여 중증 폐질환을 극복할 수 있는 잠재력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중증 폐질환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을 수 있는 치료법이 있을까요? 현강한의원에서는 중증 폐질환 치료 수칙 제1조로 오히려 숨차야 낫는다, 기침해야 낫는다 라고 강조하는데요. 말라붙은 가래를 연하게 만들어 기침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해내면 2달간 진한 가래가 많이 배출되다가 흰 가래로 바뀌면서 호전을 알리는 반가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꾸준히 가래를 통해 이물질을 배출하고 폐 청소에 힘쓰면 COPD와 폐섬유화도 근본부터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폐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생활관리 꿀팁 5가지만 소개해주세요. 네, 먼저 금연을 하셔야 하고요. 간접 흡연에도 노출을 최소화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따뜻한 체온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세 번째, 충분한 휴식과 주 3, 4회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호흡기 점막이 건조해지지 않도록 충분한 수분 섭취가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삼림욕이나 등산을 통한 맑은 공기 섭취 및 스트레스 해소, 이렇게 5가지를 꼽을 수 있겠네요. 혹시 폐 질환에 좋은 혈자리 지압법도 있나요? 폐 건강에 좋은 대표적인 혈자리로 태연혈, 열결혈, 천돌혈을 들 수 있습니다. 먼저 태연혈은 엄지손가락 손목 앞쪽 움푹 파인 곳 노동맥이 짚히는 부위에 위치한 혈자리로 인체의 기혈 상황을 가장 잘 반영하여 임상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혈자리 중 하나입니다. 폐를 보호하고 가래를 삭이며 기침을 낫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손가락을 이용해 원을 그리거나 엄지손가락 쪽으로 밀면서 지압합니다. 여기서 팁 하나, 맥박이 뛰는 부위에 위치하기 때문에 너무 세게 지압하지 말고 적당한 힘으로 부드럽게 눌러주세요. 다음은 손목 관절에서 위쪽으로 1.5촌 떨어진 곳에 위치한 열결혈인데요. 폐 기능을 강화해 기침, 가래, 감기, 기관지염 등의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역시 손가락이나 지압봉을 이용해 꾹 누르거나 원을 그리며 지압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쇄골의 정중앙을 눌렀을 때 움푹 들어간 곳에 위치한 천돌혈인데요. 폐 기능을 조절하고 기침이 멈추지 않고 계속될 때 지압하면 효과적입니다. 특히 목의 염증과 인후통에 좋은데요. 중지 손가락을 이용해 살짝 누르거나 원을 그리며 혹은 가슴뼈 방향으로 밀어주면서 지압하면 좋습니다. 하루에 2, 3회, 한 번에 3에서 5분 정도 지압하면서 깊고 규칙적인 호흡을 유지한다면 더욱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가래 배출을 원활하게 하는 스트레칭이 있을까요? 엎드린 자세로 머리를 숙이고 받침대를 무릎 아래에 받쳐 10분 정도 유지하는 배담법을 추천합니다. 하루 3회 이상 실시하면 확장된 기관지에 있는 객담이나 농이 중력에 의해 쉽게 배출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폐에 좋은 초간단 호흡법 추천해주세요. 언제 어디서나 간단히 실천할 수 있는 입술 오므린 호흡을 추천합니다. 먼저 허리를 펴고 바른 자세로 앉거나 서서 2초 동안 코로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흉곽을 최대한 확장한 뒤 4초 동안 입술을 오므려 천천히 완전하게 숨을 내쉬십시오. 그러면 공기 교환의 효율성을 향상시켜 폐활량을 늘리고 갈비뼈 스트레칭 효과도 있어 폐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폐 질환자에게 해로운 운동도 있나요?
반대로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역기나 무거운 짐을 드는 수직 운동은 흉부 구조상 기도 폐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삼가주시고, 물에 들어가면 수압 탓에 호흡 곤란이 심해질 수 있어 중증의 COPD 환자에게 수영은 권하지 않습니다. 대신 걷기, 등산, 자전거 타기 등 자신에게 맞는 유산소 운동을 즐겁게 하시되, 외출이 여의치 않다면 요가나 실내 자전거, 러닝머신을 이용한 운동도 괜찮습니다. 언제나 무리한 운동보다는 가벼운 활동이나 산책으로 시작하고 공기 좋은 숲을 30분 이상 걷는다면 최고의 유산소 운동이 될 것입니다. 요즘 맨발 걷기 하는 분들 많은데요. 폐질환에도 효과가 있나요? 맨발 걷기를 하면 발바닥의 지압점과 연결된 장기들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면역력을 높여줄 수 있는데요. 특히 우리 몸을 순환하는 면역세포인 호중구와 림프구, 폐와 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주신경을 활성화하여 염증을 빠르게 완화하며 스트레스 호르몬인 콜티졸 수치를 낮추고 숙면을 도와 마음에 쌓여있던 우울이나 불안, 긴장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맨발 걷기를 할 때 주의사항도 있는데요. 맨발로 장시간 걸으면 티눈이나 굳은 살이 생길 수 있고, 발바닥에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있다면 박테리아나 감염에 노출될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이번 영상 핵심 정리 및 다음 영상 소개도 부탁드릴게요. 이번 시간에는 무병장수의 황금 열쇠, 폐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근본적인 방법과 다양한 생활요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많이 힘드시겠지만 과도한 스트레스는 병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조급해하지 마시고 매사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꾸준히 폐 청소에 힘쓰신다면 분명히 좋아지실 겁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고운 숨결을 되찾는 음식과 약차를 엄선하여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평강한의원 명동점 원장 김지연이었습니다. 오늘도 평강한의원과 함께 희망을 호흡하세요.